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에는 행복부가 있어서 행복부 장관이 직접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의 약자인데요. 우리나라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2005년 1월 발족한 정부 기관입니다. 부탄의 행복부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그 결과는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한국지역경영연의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연령, 상용직 비중 등이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인구와 소득, 재정 면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덕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규모 도시계획에 의해 탄생한 세종시는 2012년 출범 12년 만에 인구 39만 명의 당당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근미래적인 도시경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같은 화려한 수식어 한편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올 2분기 지역별 상가 공실률 조사에서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의 2배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의 눈물은 일시적인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초기 신호일까요? 김영렬 행복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청장님 그 세종시 소개부터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이 행복도시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인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모델로 딴 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그 행복도시 세종은 시민 공모를 통해 가지고 1446년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최초의 이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뭐 미국의 워싱턴 DC 같이 이제 해외에서는 꽤 사례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처음인 건데요. 이 행복도시 세종에 처음에 이제 탄생하게 된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부들이 어떤 수도권 집중의 문제,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군사적 위험 문제 때문에 그 통일되기 전까지 임시로 남쪽으로 이전하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처음 이제 시도를 한 모델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세종 행복도시 세종의 모델을 따라한다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예를 들면은 그 6월 달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했습니다만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이런 나라들과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세종시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만든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설계가 잘 돼 있긴 합니다만은 6개의 생활권을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입지여서 이런 상가 공실 문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 행복도시 세종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그 도시의 확장과 조금 다른 개념은 세계 최초로 환상형으로 도시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전월산과 원수산이 있다 보니까 그 산을 중심으로 6개 생활권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BRT를 통하면은 도시 어디든지 20분 내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가 공실률이 사실은 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행복청에서도 2019년도에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도 규제 완화라든지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높은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코로나19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시장 급성장 이래서 공실률이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어떤 상업용지 비율을 좀 축소를 시키고 또 지역별로 상가 공급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병행해서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또 소비 진작책도 세종시와 더불어서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시고 이제 소비를 이렇게 늘림으로써 어떤 상권 공실률을 좀 해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행복청과 세종시 인구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면 이렇게 6개의 생활권이 분산돼 있더라도 6개가 각각 큰 도시로 성장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또 진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구 절벽을 맞아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니 괜찮을 거다라는 너무 장밋빛으로 전망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저출생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소멸 위기도 사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5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2040년 이후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세종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의 출산율이 0.73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0.97명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가직을 1만 명씩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발된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세종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에서 한 400여 개 기업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 금년 9월 초에 공동 캠퍼스가 개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하면서 취업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면은 아마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든지 국회 세종의사당이 그 2031년까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가 그 인구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상권이라든지 요걸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종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가 아무래도 좀 빨리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행복도시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미국의 워싱턴 DC와 같은 내셔널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상징구역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선작은 금년 말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 날 국회의장 소속으로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이라든지 국립박물관 단지와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에이 설마 국회가 내려오겠어 뭐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일정은 이미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국회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개 상임위 중에서 11개 상임위가 이전이 확정이 됐고요. 그건 이미 확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나 본회의도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는 완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제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군요. 그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이게 세종에 또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인데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도시를 계획을 할 때는 차 없는 도시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이게 갑자기 틀어지면서 결국 이제 차 없이는 안 되는 도시가 되면서 항상 차가 막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이 부분 완화하실 대책이나 방안은 구상을 하시는지요? 그 원래 행복도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계획 및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시가 한 60% 완성이 되고 나니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BRT 연간 이용객을 보면은 약 1,100만 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대 정부 청사라든지 대전, 청주 외곽 지역을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인근 주요 결점점들이 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종시 살아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공원도 많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 잘 돼 있는데,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종시를 되게 노잼 도시, 재미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즐길 거리가 많아야 된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는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잼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대상 연령이라든지 주관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국립세종수목원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해도 87만 명이 방문을 했고, 국립박물관 단지가 작년 말에 개통됐는데 7개월 만에 10만 명을 상회하는 방문객이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1년
내년까지 국립박물관 단지에 6개의 박물관이 들어가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재미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고운동에 어떤 가족 단위 휴양 레저 시설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재미거리가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총책임자신데요. 이 총책임자로서 행복도시의 미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녹주율도 한 52% 되고 범죄율도 낮고 출생률도 높고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다 이전이 됐는데, 향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이지무실이라든지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전하면은, 그리고 또 6개 생활권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5, 6 생활권이 조성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과거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으로의 어떤 교통망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흥미있는 것입니다. 공인이 아니라 개인이시라면 세종시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재력과 기회를 보신다라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가장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세종시 전체라고 전체적으로. 대단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